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색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구독자 4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4만 명이 되어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제가 협소주택 셀프 리모델링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이 집 있죠. 이 집을 제가 직접 셀프 리모델링 해서 아주 예쁘게 꾸몄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의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이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많은 집들이 주변에 지나다니면 깨끗한 집들은요, 항상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이 처음에는 어떤 모양이었냐? 자, 보세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상태였고요. 외벽도 이렇게 녹이 쓸어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녹물이 녹아서 이렇게 페인트까지 덮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지 24평, 건평 15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단독주택이었고요. 이와 같이 코너에 물린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중에 외부에 페인트 칠하려 그러면은 너무 더럽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페인트 칠하면 여러분 페인트가 칠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여백에 있는 찌든 때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철없는 그때 철 수세미로 빡빡 문질렀습니다. 세 명이서 하루 종일 빡빡 문질렀습니다. 참으로 예전에는 왜 그렇게 무식하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조금 웃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수리 전에 방 모습이고 그리고 주방 모습입니다. 수리 전에 이런 모습이었고요. 수리 전에 화장실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특이한 게 뭐였냐 그러면요. 마당에 창고 그리고 벽에 너무 많은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고 보이시죠? 이 창고를 마당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외벽에 담벼락에 붙어 있는 이 못 그리고 공사 도구들 그리고 이쪽에도 못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작은 못이 아니고요. 정말로 큰 못이 박혀 있어서 큰 도구를 이용해서 일일이 낱개로 잘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당 정리하는 데만 2명이서 꼬박 이틀이 걸리고 부족해서 더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있었던 그런 인테리어 후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형 폐기물 방금 제거한 거기에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이것들을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끈으로 묶어서 대강 부피를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여기 얼마 정도 붙이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적의 부피에 따라서 몇만 원씩 붙여가지고 이걸 버리면 폐기물 수거업자가 갖고 가고요. 그리고 벽돌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자루에 담아서 버리면 나중에 수거를 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화장실 천정인데 화장실 천정 이렇게 뜯었고요. 바닥에 턱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다 하게 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발가락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턱을 전부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모든 도기들을 다 빼내고 작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페인트는요, 전부 다 셀프 페인트로 칠했고요. 페인트만 사갖고 와서 직접 칠했는데 한 3번씩 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집이 좁아서 전부 다 하얀색 페인트로 다시 전부 다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장실을 인테리어 하는데 천장을 달아야 되는데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화장실의 천장이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야지만 금방 작업이 끝나는데 이 집의 화장실은 이렇게 기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 작업하시는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타일 보겠습니다. 타일은요, 여기 기존에 있는 싱크대를 전부 다 떼어내고 그 위에 붙이고 다시 싱크대를 붙였어요. 그래야지만 싱크대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런데 혼자 오셔서 했기 때문에 이분이 혼자
타일을 붙이고 혼자 줄눈을 넣으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렸고요. 오전 하는데 이 벽 타일 하는데 오전이 끝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관 타일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은 그냥 위에다가 덧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모든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꼼꼼하게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제가 밤 12시까지 가지 않고 옆에서 앉아서 이분 작업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참 작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이 완료가 됐습니다. 짜자자잔. 여러분 어때요? 화장실 정말 색감 잘 맞췄다는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촌스러워 보이시나요?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색감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밑에 바닥을 좀 진한 색으로 하고 벽은 깔끔한 색으로 해서 좀 화장실이 넓어 보이고 높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실장이나 거울을 우드 색깔로 해서 맞춰서 세트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짜자자잔 거실 보이시죠? 거실도 이제 다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문짝도 하얀색으로 다 칠하고 여기에 있는 손잡이는 직접 사갖고 와서 전부 다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등 보이시죠? 여기 방등도 다 다시 했는데요. 등은 전부 다시 사갖고 와서요. 인부만 별도로 한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인건비 20 얼마 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 거실 천정 등을 매몰등으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처음에 인부가 인건비 하루치 인건비를 불러서 인부를 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매립등 가능하시다고 해서 그럼 얼마 정도 비용을 주면 되냐 그랬더니 5만 원만 더 주시면 아니 3만 원만 더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5만 원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직접 공장에서 주문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거실 공간도 보세요. 그냥 해놓으면은 너무 허전하고 따뜻한 기미가 없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림 갖다가 걸고 그리고 벽에 이렇게 따뜻한 액세서리 걸고 이렇게 매립등을 했더니 아무래도 좀 거실이 포근한 그런 거실이 됐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쪽을 쳐다보면은 저기에서 산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고요. 햇살이 아주 잘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집을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여기 이쪽 부분을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건물 외벽도 하얀색으로 칠했더니 동네 주민이 지나가다가 병원 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외벽에 좀 따뜻하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드를 나무를 사다가 이와 같이 기계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외벽을 붙였습니다. 여기다 나무로 이렇게 덧대어주니까 집이 조금 더 깔끔하고 멋스럽게 보인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남한테 시킨 게 아니고 직접 사다가 했기 때문에 나무하고 이거 비용만 이 장비 사는 비용만 들어가지고요. 다른 인건비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외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하얀색만 있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나무로 이렇게 대놓으니까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았지만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정 내역 보겠습니다. 청소는 직접 했고요. 쓰레기 처리 직접 했고요. 마당 창고 철거 직접 했고요. 외벽에 먹 제거하는 거 직접 했고요. 외벽에 찌든 때 청소하는 거 철수세미로 빡빡 밀었습니다. 페인트도 직접 칠했고요. 도배지 주문해서 기술자 별도로 불렀고요. 장판 주문해서 기술자 별도 불렀고 타일은 직접 제가 고르고 기술자 별도로 불렀고 전기하고 콘센트는 제가 직접 사갖고 와서 기술자만 별도로 섭외를 했습니다. 붙박이장은 공장에서 직접 주문해서 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은 아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는 괜찮아 보여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제 손으로 직접 했고요. 제가 각각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꾸밀 수 있게끔 도배나 장판이나 타일이나 색 이런 것을 잘 배합을 맞춰서
물건을 주문한 다음에 나머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인테리어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문가한테 인테리어 업자한테 통으로 맡겠다 그러면 아마 제가 들어간 비용의 배 이상이 들고도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총 수리 비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공사할 당시에 금액을 꼼꼼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을 공개하지 않을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앞전에 아파트 1,000만 원 인테리어 하는 거 올렸더니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냐, 너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요. 제가 이번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구심을 미리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화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총 비용은 665만 2,100원입니다. 물론 쓰레기 봉투 구입하는 거, 자질구레한 이것저것 사는 것이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는 벗어나지가 않았고요. 제가 항목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 다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 합해서 여러분 70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독주택 수리하는 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항상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부 처리를 하고 제가 능력이 안 되는 부분만 전문가를 모셔서 의뢰해가지고 멋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집을 수리할 일이 있으시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것처럼 한번 꼼꼼하게 준비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능력이 더 생기는 겁니다. 직접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 퇴직하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집에 내 일을 하는 것,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런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